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주년을 맞았습니다. 참모들과 청와대 인근 삼청동에 있는 청국장집에서 기념 오찬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릴 뻔했습니다. 아마도 제 몸 어느 구석에는 문재인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제목에 표현한 대로 이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그럴 수만 있다면. 2년 만에 이 나라가 제가 즐겨 표현하는 머리, 팔, 다리 5개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골절이 돼서 나라가 병들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드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거리 핵미사일을 북한이 3발이나 발사했는데도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 저는 정말이지 경제도 그렇고 이 법질서 망가진 것도 그렇고 정체성이 유린되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 나라의 치명적인 국가 안보를 이런 대통령에게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지, 우리 5천만 국민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 이 나라의 안보를 로또 확률 같은 김정은이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일단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이 노영민 비서실장입니다. 그 옆에 문재인 대통령, 그 옆에 강기정 정무수석, 그 옆에 보이는 두 사람은 비서관들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맨 끝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주영훈 경호실장, 그리고 맨 오른쪽이 김수현 정책실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 맨 왼쪽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아마 지난 1월에 바뀌지 않았다면 임정석 전 실장이 앉아 있겠죠. 자신의 어머니가 이석기, 공산혁명주의자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외쳤던 임종석, 그 자리에 지금 노영민 실장이 앉아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1월까지 1년 3개월간 주중대사를 지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주 1대사를 지낸 중국의 청융화가 9년 2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 송별원에 약 일본 인사 10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아베도 이 참석을 해서 청융화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창한 일본말로 일본과 중국 간의 유대를 쌓는 데에 기여한 것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청룡화는 일본어도 유창했고 9년 2개월이나 일본에 근무하면서 많은 일본 네트워크 인맥을 쌓았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중국어도 못하고 1년 3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왔으며 자기 재임 중에는 김정은이가 방중을 해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는데
1차로 극비로 이 방중, 그러니까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개인 휴가 일정으로 서울에 와서 특히 이 정상회담 당일날은 자신의 옛날 지역구였던 청주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김수현 정책실장.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25%로 사상 최고이고, 이 하위 20%의 소득과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지고, OECD 국가 36개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18위로 추락을 하고 있는데, 장하성이가 만들어놨던 소주성이라고 하는 모래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김수현 정책실장. 이 사람은 원래 도시공학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출신이고, 도시공학 부동산 전문가, 서울시의 개발 전문가, 이런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 이 세계 11위 경제의 철학과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기본 틀을 만드는 정책실장 자리에 있으니 이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옆에 주영훈 경호실장. 그저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대통령에게 눈도장 찍는 것이 거의 일인 것처럼 경호실장이 대통령에게 딱 달라붙어서 제가 한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백악관과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경호했던 이 가족 경호부장 출신으로서 과거 권양숙 여사의 차를 몰았던 운전기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기간에 운전기사로 다시 채용을 했고, 그리고 보통 5급이나 6급으로 보임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운전기사 자리에 그 사람을 3급이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경호처의 인사부장을 김포에 있는 이 경호안전교육원 한직으로 좌천시켰습니다. 그 옆에 조국민 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의 뇌를 한 3분의 1쯤 점령하고 있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으로 이 감옥에 갔던 이 좌파 혁명가 출신의 이 조국. 지금 현재 국정원의 대공 수사 조직을 와해시키고 대공 방첩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이 권력기관 개편안 마련의 주모자, 사회주의 편향식의 이 헌법 초안을 만들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과 공산주의 사회혁명 이런 이 정서를 필링을 공유하고 있는 이 조국 민정수석, 맨 뒤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비겁하고 자신이 없는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됐는데도 정식 기자회견을 열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잔뜩 기대했던 KBS와의 1대1 대담을 만들었다가 송현정 기자라고 하는 숨어있는 가시에게 찔려서 대망신을 당한 대통령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시청자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1년이란 내년 취임 3주년에는 저 사진 중에서 어떤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인물들이 새로 대통령 옆에서 저렇게 청국장을 먹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마다하고 회피하고 1대1 대담에서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군사적인 긴장을 초래하는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을 했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도 50km에 사거리 220km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분명한데 아직도 미사일이라고 단정하기 이르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OECD 국가 36개 중에서 18위로 경제 성장률이 추락을 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고성장군에 속한다고 또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 5.18 군인 성폭력 무슨 주장,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방산비리, 박찬주 대장의 공관 이 사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진상을 파헤치라고 수사 지시를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래놓고 적폐청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항상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고 그의 동화 같고 거짓말로 가득 찬 환상의 문재인 정권을 지키고 있는 성문 지키기들, 이 밥상을 정말이지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